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온라인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시작할까? 너무 늦었을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난 지금도 잘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허물어지겠지만 그때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 상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거를 이제 빚으로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계시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폐업을 해서 뭐 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면에 온라인은 오히려 거래액이 더 많이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증가했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익을 본 업체들이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 되겠죠. 뭐 마켓컬리도 있고 오늘의 집도 있고, 이 온라인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물건들을 배치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냥 서버는 확장할 수 있고, 근데 뭐 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 어떤 거를 진열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그 물건을 바꿔줘야 됩니다. 회전이 되지 않으면 악성재고로 남게 되고 먼지만 가득 쌓여가고 매출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은 물리적인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겠죠.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층마다 동선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또 매장 진열품도 계속 바꿔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온라인은 내가 어떤 상품을 사진을 잘 찍어서 외주를 줘서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네이버,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광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 쪽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죠. 실제로 작년에 온라인 판매자 사업자를 냈던 분들이 9만 개의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쟁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테무나 알리 이런 데서도 매우 싼 값에 직거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한 공산품 같은 거, 뭐 휴대폰 케이스, 뭐 우산, 뭐 이런 것들 저렴하게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중국에서 떼다가 뭐 인증도 받고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져서 폐업 신고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온라인 쪽의 시장 규모는 더 확장될 거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제품 그리고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그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오프라인에 비하면 훨씬 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꼭 비단 제품이나 재화가 있지 않더라도 뭐 서비스 용역을 파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변호사라든지 미용실, 피부 마사지, 아니면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개그맨,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대중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지도를 넓혀갔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스트리밍 아프리카 방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대중들한테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공중파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이 7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미디어 툴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매출도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라인은 꼭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1대 다수의 응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인사도 밝게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또 다 들어줘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온라인은 100명이 몰려와도 한 사람이
차근차근 답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대 다수의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업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매출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고 얼굴도 잘생겼고 유명한데,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인터넷이나 카메라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마을에서만 그냥 유명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그 마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겠죠.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카메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강의실 안에서 카메라 한 대 놓고 칠판에다가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면 그거를 녹화해서 영상에 업로드를 하면 전국적인 사업이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타 강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백억의 연봉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온라인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은 되게 간편하고 종류를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은 내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진열할 수 있죠.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광고 대행사 쪽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광고 대행사를 쓰지 않는 혹은 광고 대행사를 쓰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나를 한번 써봐라, 내가 잘해준다, 매출 올라가고 광고비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반사익을 보는 거죠. 계속 너도 나도 광고를 해야 되니까. 잠깐 말이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그래서 온라인은 어떤 분야가 됐든 늦었든 빠르든 지금이라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온라인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지만 온라인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 해봤던 거고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트렌드가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고 오프라인도 점점점 몰락하고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비중을 지금 당장 확 높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조금 적응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리 잡아 놓으면 이 온라인이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이제 리뷰 관리도 해야 되고 제품도 개발도 해야 되고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 예전에는 생산자가 있고 중간에 유통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 이 생산자는 항상 유통에다가 물건을 주고 이 유통하는 사람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거든요. 근데 항상 돈을 버는 건 이 유통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건을 만들어줄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텀블러를 만드는 공장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텀블러를 고객한테 많이 팔아주는 중간에 유통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유통사가 없어도 이 제조사가 직접 온라인에 입점을 해서 그 상품을 등록을 하면 고객한테 바로바로 물건을 보내주면 되니까 이 유통 단계가 빠졌으니까 판매 가격은 좀 내릴 수 있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리고 소비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목소리를 이 생산자가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유통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마트 영업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쪽 영업을 하게 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아울렛 이런 쪽에 오프라인에서 유통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쪽에는 병원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서 쓰는 폐쇄몰들이 있거든요. 그 복지몰이라고도 하는데 임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몰들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상품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생산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어떤 유통사가 생산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파는 뭐 그런 형태의 구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1인 기업, 변호사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피부 관리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도 온라인을 해야지 내 가게와 내 서비스와 나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더 나아지려고 변화할 필요성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를 하시고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온라인에 대한 제가 하는 방식의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정보도 좀 공유 드리고 좀 고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